볼커의 SD 강좌. 네, 볼커의 라이브 강좌. 오늘은 제 13화고요. 예, SD 전국전 천하통일편의 전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안 했는데 요 앞에 거부터 이제 타임라인 적은 이게 시간 점프할 수 있는 타임라인 적은 댓글을 하나씩 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편집은 안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거는 제가 하나씩 적어도 강의 시작, 강의 끝 정도는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잡담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좀 정비하고 네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텀입니다. 자, 오늘도 볼커의 라이브 SD 강좌 제 13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SD 강좌 시작하고 이제 13번째 편인데요. 드디어 SD 건담 전국전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SD 건담 전국전 3부작의 드디어 마지막 시리즈 천하통일편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천하통일편은 앞서 무사 7인중이나 무사 7인편, 7인의 무사편이나 풍림화산편과 달리 길이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크게 두 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 다 할까 했더니 그러면 오늘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의 양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간 보여드렸던 이제 군단표 정리 같은 것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왜냐면 그래야 좀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다음 주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편 보시고 다음 주 보시면 드디어 SD건담 전국전이 다 끝날 터인데 약간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아마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천하통일편 스토리의 마무리까지 보시는 건 이제 그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건담 카페 오픈 관련해서 이제 제가 가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거기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니까 건담 카페 측에서 유튜브 통해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를 이제 생중계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저 가 있을 겁니다. 저 왜냐면 저 첫 타임에 거기 가거든요. 첫 타임 예약해놨기 때문에 전 그 세레모니 하는 타이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영상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 저 나름대로 또 촬영 잘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그렇고 제가 잠시만요. 실수로 안 꺼놨었네요, 이걸. 잠시만요. 강의 시작하고 이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얘를 어떻게 끄니? 잠시만요. 잠깐만요. 요거 여기 카카오톡하고 라인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왜 이렇게 되나 했더니 화면이 자꾸 이러면 화면 중에 뭐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 됐다. 네. 어쨌든 네 이제 세팅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인사드려야 되나? 아니 그냥 가죠 뭐. 어차피 다 보셨는데. 자, 그러면 제13화 SD 전국전 천하통일편 그 전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통일편 전편이죠. 먼저 지난번 마지막 이야기부터 잠깐 돌아오죠. Previous Story. 풍림화산편 마지막에서 3대 건담 대장군은 이제 암왕제의 혼을 상대로 하여 건담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해보니 안마신과 초대 대장군의 전투에서 둘 다 죽었는데 안마신은 다시 암왕제로 부활했죠. 그리고 부활한 암왕제는 다시 2대 대장군이 목숨을 바쳐서 쓰러뜨렸는데 또 암왕제의 이 사악한 혼은 죽지 않고 남아서 이 도련님 자쿠토와 이제 부활 어둠 장군을 부활암 장군을 이제 조종을 했고
그 뒤에 아직도 살아남아서 거대화돼서 이 건담 군단과 대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참 끈질겨요. 정말 쓰러트려도 계속 나오니까 이 때문에 3대 건담 대장군은 이 무한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간 준비해왔던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팔갱의 진이었던 거죠. 팔갱의 진은 건담 군단 4천왕과 이제 뭐 다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뭐 밀렘의 마크 2, 그다음에 화염의 더블 제타, 그다음에 질풍의 뉴, 거산의 사이코 해서 4천왕과 그다음에 알렉스를 제외하고 빛의 구슬을 갖고 있는 신생 5인의 무사에 해당하는 무사 110개, 무사 S, 무사 플러스, 무사 사이코 마크 2 이렇게 총 8명이 이루는 진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8명이서 팔갱이 진을 펼치고 3대 건담 대장군은 스스로 하이퍼 피닉스의 형태가 돼서 그 위에 알렉스를 태운 채로 팔갱이 진 한가운데로 팍 날아들었던 것이죠. 이때 이 진을 통과하는 순간 강한 충격과 빛 속에서 알렉스는 의식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흘러 의식을 되찾아 보니 동료들과 아망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알 수 없는 대지에 홀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여긴 어디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천하통일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 알렉스는 홀로 남겨졌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 참에 그의 앞에 봉황건담, 호오라고 있습니다. 봉황건담과 이카즈치 건담. 이거 이제 뇌인데 한자로 그냥 뇌인데요. 뇌건담 그러면 어감이 너무 어색해서 이 강의에서는 번개건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번개맨 뭐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예, 저 파란색 갑옷을 입은 쪽이 이제 이 빨간색 입은 쪽이 이제 봉황 건담이고 이 파란색을 입은 쪽이 이제 이 이카즈치 건담, 번개 건담이 됩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예, 봉황 건담이 이제 번개 건담이 형이고 이제 봉황 건담은 저 빨간색 하늘의 갑옷을 두르고 있으며 번개 건담은 저 파란색인 번개 갑옷을 이제 두르고 있는 무사들이었죠.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이 곧 전장이 된다며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은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면 도와주지.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곧 전장이 될 거다. 이 전투의 한가운데니까 도망가시라. 네, 빨리 좀 여길 피해라. 우리가 막아주겠다. 라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봉황건담과 번개건담은 땅의 갑옷이라고 하는 갑옷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의 갑옷이 갑자기 빛을 발하면서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알렉스에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건 땅의 갑옷이 알렉스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간 주인 없이 남아있었던 갑옷인데요. 그래서 이 갑옷이 알렉스를 선택하게 되고 알렉스는 땅의 갑옷을 장착하게 되면서 새롭게 네오 알렉스, 이게 이제 알렉스 한자 이름 앞에 신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붙이는데 네오 알렉스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빨간 갑옷, 파란 갑옷, 녹색 갑옷이 전부 갖추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뭐냐면, 근데 나중에 캐릭터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대지에 내려와 있던 하늘에서 내려다준 어떤 이제 힘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갑옷, 이 번개의 갑옷, 땅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있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봉황 건담이 동생 이 번개 건담과 함께 이 갑옷을 얻으러 갔었고 그 갑옷을 얻으면서 이들이 각각 하나씩 이제 자신들을 하늘의 갑옷에 선택당하고 번개 갑옷에게 선택을 받아서 장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군단의 이제 리더가 됐는데 문제는 이 세 번째 갑옷이 되는 이 땅의 갑옷만큼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땅의 갑옷의 주인을 찾고 있던 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판에서 만난 정체불명의 무사죠. 알렉스, 우리의 주인공 알렉스가 이 땅의 갑옷에게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스는 네오 알렉스가 되죠. 보안건담과 번개건담은 이 네오 알렉스를 찾은 거잖아요. 드디어 땅의 갑옷의 주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기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저 멀리서 전투를 알리는 뿔피리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부후 뭐 이런 거 있죠? 부 뭐 이런 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게 뭐 호라가이라고 해서 여기 가이가 이제 조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는 이렇게 고둥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붑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네, 삐릿 소리가 들린다는 거 보니까 좀 이따 전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장이 됐구나. 그래서 봉황 건담은 바로 네오 알렉스에게 너가 땅의 갑옷에게 선택을 받은 자인 걸 보면 분명히 실력이 뛰어나고 정의의 마음을 가진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움을 도와주지 않겠냐? 라고 해서 네오 알렉스는 이들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사실 딸리 갈 데도 없고 자기에게 갑자기 장착된 이 땅의 갑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선 아직 자신도 정체를 모른 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거대한 적은 바로 요 이동형 요새 빅잠이었습니다. 이 빅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건물처럼 돼 있죠. 요새. 요게 나중에 이제 건담포스 가면 그 건담포스 편에서도 요 빅잠의 형태로 전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되는데 그 느낌을 아마 모티브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이 거대한 이동형 요새 빅잠이 나타납니다. 막 군단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제 이 셋 봉황 건담, 번개 건담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네오 알렉스는 각각 하늘의 갑옷, 번개의 갑옷, 땅의 갑옷의 힘을 개방해서 이 거대한 이 강대해진 파워업한 힘으로 이 빅잠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빅잠이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거대하고 이들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해도 쉽지 않아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어디선가 슝 하고 화살이 날라온 거죠. 그 화살이 빅잠의 다리를 맞추면서 빅잠이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빅잠을 해치우게 됩니다. 이 화살을 쏜 자가 누구냐 했더니 자신의 소개에 의하면 자신은 이곳이 아닌 옆나라에서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 수수께끼의 무사 바로 무신 건담이었습니다. 멋있죠? 자기 이름 스스로가 무신이에요. 이거 한자가 싸울 무자에 그 귀신하고 신할 때 그 신자 쓰고 정말 무신. 약간 요거 무신 건담이라고 이렇게 한 거 보면 약간 컨셉이 관우 같은 컨셉을 좀 가져오려고 했던 게 아닐까. 관우가 좀 무신 뭐 이런 소리 듣죠. 여포나 관우 이런 느낌. 이게 나중에 가면 밝혀지지만 이 옆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을 모티브로 하는 에이브라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넘어온 이제 아주 전투에 능한 무사인 거죠. 이 무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빅잠을 해치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신 건담도 이 봉황 건담과 네오 알렉스의 동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빅잠을 해치우고 나서 이들은 이제 새롭게 전력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편 이 군단에 속해 있던 샤코노신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자인데 군사 이 팀의 이제 참모, 책모, 군사 그러니까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샤코노신이 빛의 두루마기 예전부터 전해져오는 예언서인 이 빛의 두루마기가 이제 두루마리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쓰다 보니까 오타가 이렇게 났네. 방송 중이지만 재빨리 수정을 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보죠. 네, 이렇게 하면 감쪽 같죠? 두루마기라고 오타를 쳤네. 내가. 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이 하쿠노시는 이 빛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대대로 내려져 오던 이 예언서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해석을 해보니 그 내용인 즉슨 어둠이 태양을 감싸 안을 때 하늘과 땅과 번개의 갑옷에 감춰진 힘이 하나가 되어 하늘의 힘을 두른 자는 위대한 힘을 손에 넣는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즉 태양이 어둠에 감싸일 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 하늘과 땅과 번개의 갑옷을 가진 자가 모여 있으면 이 힘이 하나가 되는데 그때 그 힘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늘의 힘을 두른 자, 즉 하늘의 갑옷을 가진 자에게 이 힘을 준다 라는 예언이었던 겁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샤크노신이 봉황 건담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위대한 힘이 뭐냐? 그 이름은 바로 빠바바밤 대장군이었던 겁니다. 소노나와 다이쇼군. 이렇게 이제 요 대사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그제야, 그제야 네오 알렉스는 여기가 어디고 지금 현재 자신이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팔갱의 진의 힘을 통해서 자신이 있던 시대보다 훨씬 과거의 세계에 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오 알렉스가 있던 시대는 벌써 대장군이 3대째가 있죠. 근데 여기는 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위대한 힘을 가진 자, 그 이름이 뭐냐? 대장군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이건 뭐냐? 초대 대장군이 탄생하기 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오 알렉스는 과거로 온 거고요. 이는 무엇이냐면 3대 건담 대장군이 알렉스를 과거로 보내 아예 암마신일 때, 이게 암황제로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암마신일 때 이 초대 대장군을 도와 완전히 암마신을 섬멸하라는 임무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제야 네오 알렉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며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드디어 알게 됐죠. 그러면서 네오 알렉스는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일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점점 가려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예언에서 말했던 어둠이 태양을 감싸 안을 때라는 그 시기였던 겁니다. 즉 일식이 일어나면 하늘과 땅과 번개 갑옷의 힘이 하늘 갑옷을 입은 자에게 다 모이게 되고 그 자는 위대한 힘을 가진 자 대장군이 된다라는 것이 이 예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제 점점 일식으로 인해서 점점 태양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자 봉황 건담은 이를 보면서 이 예언의 의미를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늘의 갑옷을 본인이 두르고 있으니까 내가 대장군이 되는구나 라는 걸 예감하게 됩니다. 이때 네오 알렉스는 봉황 건담이 대장군이 되기 전에 빠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미래에서 온 자이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다. 당신은 대장군이 되는데 대장군이 된 봉황 건담은 암마신과 싸우고 그 끝에 결국 죽고 만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군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대장군이 되면 넌 죽어! 라고 한 거죠. 난 이 뒤의 일을 알고 있어. 당신은 대장군이 되면 죽을 거야. 라고 네오 알렉스가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음에도 역시 영웅은 다르죠. 그러나 봉황 건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한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자네가 한 말이 정녕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 싸움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 멋진 대사가 있어요. 이거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일본어로 읽으면 다가 오토코니와 마케르토 와카테 와카테 이때 뭐 뭐지? 타타카와 네바 나라나이 도키가 아루 와타시にとって今がその時だ이건데요. 이제 이 대사가 뭐냐면 이 앞에 그거 있어요. 너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남자에게는 진다는 것을 알더라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지. 나에겐 그게 바로 지금이야! 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태양이 완전히 일식에 의해 가려지고 그 순간 강렬한 빛을 내면서 봉황 건담은 드디어 대장군의 모습으로 출세하게 됩니다. 대장군. 드디어 초대 대장군이 탄생하셨습니다. 멋지죠? 봉황 건담 남자입니다. 옛날 좀 그 선 굵은 그런 느낌이죠. 제 톤으로는 그 연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가 바로 드디어 지금까지 함께 자신을 구해주고 함께 싸웠던 이 봉황 건담이 바로 초대 대장군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누굽니까? 번개 건담이죠. 기억하십니까? 초대 대장군의 동생이 누구라고요? 장군 건담이죠. 네, 바로 저 번개 건담이 훗날 장군 건담이 됩니다. 이렇게 초대 대장군이 되자, 이제 대장군이 탄생하자 이제 위대한 힘을 얻은 이 대장군은 이참에 완벽히 저 상대편을 해치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이제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대장군들과 싸우고 있던 상대가 어둠 군단, 즉 암흑 군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때 대장군이 된 뒤에 이제 번개 건담의 친구인 자쿠도, 이때는 이 친구가 훗날 자쿠토가 됩니다.
자쿠도 자신의 군세를 이끌고 합류하게 됩니다. 예, 이때는 아직 자쿠 토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그냥 자쿠입니다, 이름이. 자쿠도 자신의 군세를 이끌고 합류하게 되고, 그러자 대장군이 이끄는 건담 군단과 자쿠가 이끄는 이제 자쿠 군단, 이거를 모두 합류해서 이제 대장군은 이 군단 전체를 이끌고 암흑 군단의 본거지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종 결전이죠. 막 이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흑 군단의 본거지에서 드디어 안마신과 대치하게 되는 대장군입니다. 안마신의 모습입니다. 예전의 모습이죠. 예전 안마신의 모습이고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뭐 전투를 디테일하게 묘사는 안 해주시기 때문에 격렬한 전투 끝에 자쿠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게 이제 훗날 자쿠가 이렇게 눈 안대를 한쪽에 끼우고 다니죠. 그게 이제 이때 싸움에서 얻었던 상처입니다. 그런데 전투 도중에 위기의 순간 대장군이 들고 있는 검과 번개 건담의 검과 네오 알렉스의 검이 갑자기 공명을 하면서 하늘과 번개와 땅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 안마신에게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힘, 이 하늘, 번개, 땅의 힘이 합쳐진 힘으로 안마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걸로 전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하늘, 하늘, 번개, 땅의 힘을 모두 갖춘 완벽한 대장군의 힘으로 안마신을 쓰러뜨린 거죠. 축하리죠. 드디어 네오 알렉스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역사는 대장군이 안마신과 싸우다 안마신의 손에 의해서 죽고 안마신은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고 패퇴했다가 훗날 자쿠토를 세뇌해서 다시금 어둠 군단을 구성하고 스스로 암황제가 되어 건담 군단을 공격했죠. 그리고 2대 대장군이 그 암황제와 동귀 어진, 즉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해치웠으나 3대 대장군 때에도 아직 완벽히 죽지 않고 그 혼이 남아서 여전히 건담 군단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죠. 기존의 역사와 달리 네오 알렉스가 과거로 가서 네오 알렉스가 되고 그 힘이 더해져서 대장군은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대장군은 죽지 않고 안마신을 쓰러뜨리게 된 거죠. 이제 이 뒤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장군이 살아계시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2대 대장군에게 넘어가고 하는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를 해치웠으니까요. 그래서 대장군도 죽지 않았고 안마신만 쓰러진 아주 해피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완벽한 목표를 달성한 거죠. 이에 네오 알렉스는 이제 자신의 있던 시대에도 평화가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크죠. 실제로 어딘지 몰랐지만 여기도 아크였던 거죠. 이제 과거의 아크에는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샤크노시는 이제 이 빛의 예언서의 내용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기술 등을 활용해서 네오 알렉스가 자신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타임머신이죠. 시공간 도약 장비인 G 아머를 제작해 줍니다. 이 G 아머와 이제 알렉스가 합체한 형태가 이제 무사 G 아머가 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냥 한 줄만에 덜컥 만들어요. 어쨌든 샤크노시는 그만큼 이제 머리가 뛰어난 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스는 평화로워진 아크를 뒤로 하고 땅의 갑옷도 벗은 채 이제 돌려드려야죠. 이 시대의 물건이니까 땅의 갑옷을 벗고 알렉스로 돌아와서 쥐아모의 힘으로 본인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본인이 있던 시대는 언제죠? 예, 암황제의 혼과 싸우던 3대 건담 대장군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엔 평화가 왔을까요? 세상에 평화가 왔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전편 후편으로 나눴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천하통일편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요?
다음 주는 아니지만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그 나머지 이야기들,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천하통일편 앞부분에 전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좀 간략한 감은 있지만 이 뒤에 얘기가 훨씬 길고 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알렉스가 과거의 시대로 가서 땅의 갑옷의 선택을 받아 네오 알렉스가 되고 그 덕분에 이들의 힘을 합쳐서 안마신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뒤에 알렉스는 타임머신이죠. 일종의 타임머신인 쥐아머를 타고 본인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대장군을 위시한 건담 군단들은 이 평화로워진 아크에서 새롭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끝날 얘기지 않는가? 그럼 이걸로 끝날 텐데 아니죠. 이 뒤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